12월 2일 팁스 출제 예측입니다. 3년간의 기출문제 저문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되는 출제 패턴들을 짚어드릴 건데요. 특히 최근 시험에 부각된 특징들 위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짚어드리지만 실제 출제 여부는 당연히 보장할 수 없고 팁스 시험 직전 간단하게 점검하는 용도로 참고해주시고요. 우선 독해청이 공통적으로 구체적 코렉트 질문에 not, 아닌 것을 묻는 문제가 최근 들어 한 회차에도 여러 번 출제되고 있습니다. 저번엔 청해에서만 짚어드렸는데 이젠 독해에서도 특징적으로 출제되는 편인데요. 직전 11월 4일 시험의 경우 청해 24번, 26번, 38번, 독해 33번으로 한 회차에서 4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헷갈리는 오답에 지문에 나온 맞는 말이 섞여서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11월 4일 청해 24번 lacking ingredient, 샐러드 만들 때 없는 재료를 물어본 대화문에서 지문에 bell peppers, 피망은 있는 재료로 나왔는데 선지 중에 peppers가 나와서 이건 피망 아니라 고추 아닌가? 이렇게 헷갈리는 오답이 나왔습니다. 피망은 고추과 채소라서 bell peppers, peppers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말 오답 낚시였고요. 독해의 경우 네 번째 긴 지문 PPP 프로젝트를 비판하는 지문에서 33번 what contradict, 지문이 반박하는 주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PPP를 비판하는 지문의 주장이 아니라 이 지문이 반박하는 주장을 묻고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PPP를 옹호하는 주장을 골라야 했고, 오답 중에 hinder policy flexibility, 정책적 유연성 저해한다는 선지는 지문에서 PPP를 비판하는 근거인 정책 기업 종속과 같은 의견이라서 지문에서 맞는 말로 언급된 오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오답에 낚이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질문으로 나온 what contradict가 not, 아닌 것을 묻는 문제라는 걸 인지했어야 하는데요. 과거엔 아닌 것을 묻는 질문이 간단하게 not으로 표현됐는데 최근 들어 lacking ingredient나 what contradict처럼 바로 인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맞는 말 낚시 성질을 피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질문을 듣거나 보고 뭘 골라야 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 청해로 넘어가서 청해 파트 1, 2 쉬운 단어로 조합된 생소한 표현 유추하기는 거의 매번 강조해드리고 있는데요. 직전 11월 4일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예시로 살펴보면 9번 오답에 나온 my hands are full, 손이 꽉 찼다는 표현은 hands full 이 단어 두 개를 조합했을 때 손에 꽉 차서 다른 걸 쥘 수 없게 너무 바빴다 이런 의미로 유추할 수 있겠죠. 이 표현은 10월 15일 7번 hands are full 너무 바빴다로 2번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10번 a far cry from, 하늘과 땅 차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far cry, 먼 외침, 이렇게 단어를 조합했을 때 바로 유추하기는 어렵죠. 찾아보니 여기서 cry는 울다 보단 외치다, 소리치다는 의미로 과거 특정 상황에서 유래된 표현이었는데요. 원래 a far cry가 사냥이나 순찰할 때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외치면서 소통하는 소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 관용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의미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래는 표현을 기억하기 위해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고 다음에 또 나온다면 아, 차이가 크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17번 keep things low key, 여기서 key는 어조, 톤이라는 쓰임새로 low key를 조합하면 낮은 키, 낮은 톤이니까 응용해서 이목을 안 끌도록 삼가는, 절제하는 이런 의미를 유추할 수 있고, 이 문제처럼 스몰 헤딩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keep things low key, 그냥 작게 절제하고 싶었기 때문,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18번 take a toll, toll은 요금, 세금이죠. living abroad take a toll, 이건 해외살이가 요금을 부과했다로 단어 그대로 이해하면 어색하고 해외살이가 부담스럽다 정도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20번 land on dream job, 꿈의 직업에 land on, 착륙했다는 건 꿈의 직업을 얻었다 이런 의미로 간단하게 유추할 수 있고요. 이런 표현들은 의미는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상 쉬운 단어들의 조합이라서 이렇게 시간이 많을 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막상 시험 볼 땐 압박이 심하다 보니 바로바로 유추하기가 어려워서 시험 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트 1, 2 수거 표현 유추가 어려운 수험생분들께선 풀고 리뷰까지 마친 파트 1, 2 문제들 중에서 이런 표현들을 찾아 그 표현들을 구성하는 각 단어들의 의미를 조합해서 유추하는 훈련을 추가적으로 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다음 청해 파트 3, 4, 5 코렉트 인퍼 문제에 분수 구분 문제를 짚어드릴 건데요. 우선 청해라서 분수 자체를 인식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직전 11월 4일 시험 파트 4 33번 코렉트, 기부금의 2/3, 3분의 2는 해외에 기부하고 1/3, 3분의 1만 지역 고아원에 기부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청해 지문에 분수가 나오면 대부분 정답 또는 오답 선지로 그 분수를 표현하는 다른 수량 표현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33번에서도 헷갈리는 오답으로 majority local, 기부금 과반 이상이 현지에 쓰였다는 선지가 나왔고 지역 고아원에 기부한 3분의 1은 과반수 이하이기 때문에 오답이었습니다. 이전 기출에서도 청해 파트 3, 4, 5 코렉트나 인퍼 문제에 지문에 나온 분수와 선지에 나온 수량 표현을 매치시켜야 하는 문제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8월 5일 파트 4 33번 코렉트, 박람회 초청기업 a third, 3분의 1 줄임이 정답에서 fewer company, 올해 더 적은 기업 참가함으로. 3월 11일 파트 3 28번 인퍼 1/3 meet requirement, 지원자 중 3분의 1만 요건 충족함이 정답에서 majority unqualified, 지원자 과반 이상 요건 미충족으로. 이 경우 미충족한 3분의 2는 과반수 이상이니까 반대말로 돌려 말한 정답이었고요. 11월 6일 파트 5 38번 구체적 코렉트 1/3 of retail price, 출시가의 3분의 1 금액으로 소프트웨어 구매 가능이 정답에서 more than 50% discount, 50% 이상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이렇게 3분의 1 값을 50% 이상 할인으로 돌려 말한 정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문에 나온 분수가 정오답 선지에서 수량 표현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지문에서 분수를 놓쳐버리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영어로 분수를 익혀두시는 게 좋은데요. 예시로 든 기출문제들에서 우연히 3분의 1이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을 뿐 어떤 분수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분수를 살펴보면 분자엔 1, 2, 3 같은 기수가 나오고 분모엔 third, fourth, fifth 이런 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1/3 또는 a third, 3분의 2는 2/3 똑같은 분모인데 복수 형태로 s가 붙죠. 4분의 1은 1/4 또는 1/4, a quarter이고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1/2입니다. 주의할 점은 1second는 1초라는 뜻이어서 이렇게 사용되진 않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같은 방식으로 5분의 1은 1/5, 5분의 2는 2/5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분수를 선지에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니까 선지도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탭스가 산수 시험은 아니니까 선지에 나오는 수량 표현이 막 복잡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반수인가 아닌가 정도만 체크해서 majority 50%, more, fewer, 많은가 적은가 이 정도만 판단하면 맞출 수 있게 출제됩니다. 다음 독기로 넘어가서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 파악과 응용 이해도 거의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직전 11월 4일 시험에서 예시를 살펴보면 14번 struggle to limit damage of natural disaster 여기서 자연재해 피해를 제한하다는 피해의 규모를 제한하는 거니까 피해를 대비하다로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22번 weak grounds 여기서 grounds는 땅, 바닥이 아니라 밑에 깔려있는 근거라서 weak grounds는 약한 근거 이렇게 더 포괄적인 쓰임새로 쓰였습니다. 오답에 나온 sound claims 여기서 sound는 소리가 아니라 타당한, 믿을만한 이란 형용사라서 sound claims는 타당한 주장이고 이건 지문의 weak grounds 약한 근거와 반대되는 내용이라 오답이었습니다. 24번 lose face 여기서 face는 얼굴이 아니라 면목, 체면이란 더 포괄적인 쓰임새로 쓰였기 때문에 lose face는 체면을 잃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고 26번 raise an objection to the quote 여기서 quote 이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쓰임새로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주로 동사로 인용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명사로는 인용된 명언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되지만 이 지문처럼 quote 견적의 거래가 이런 쓰임새도 매우 중요합니다. 견적 가격하면 estimate 이 단어가 떠오르실 수도 있는데요. 11월 7일 독해 14번 more than estimate 예상 견적보다 더 높을 듯 이렇게 estimate은 의뢰하는 측에서 대략 예상해본 견적을 의미하는 반면 quote은 공급자 측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6번 문제에서도 raise an objection to the quote 최종 견적가에 이의 제기한 이 선지는 오답이었는데요. 이게 최종 견적가라는 걸 몰랐다면 지문에 나온 광고를 인용문이라고 할 수도 있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충분히 오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쓰임새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 다룬 limit, ground, sound, face, quote 이런 단어들은 사실 대부분 영어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은 봤을 법한 쉬운 단어들인데요. 그렇지만 탭스에선 이런 단어들조차 굉장히 생소하고 포괄적인 쓰임새로 출제되기 때문에 단어의 가장 보편적인 한글뜻만 알고 있으면 해석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2번, 26번 문제들처럼 오답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문제를 틀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어를 응용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단어를 리뷰하실 때 쉬운 단어라도 그 지문에서 쓰인 정확한 쓰임새를 확인하고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비슷한 쓰임새의 기출문장이나 사전 예문들을 통해 최소 5문장 정도는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인퍼 유형에선 2번 연속 구체적 인퍼 문제가 나왔는데요. 특히 2번 다 평소 어려운 문제 번호인 24번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직전 11월 4일 시험 24번의 경우 개인 경험담을 담은 수필이라 지문이 쉬웠는데 질문도 why fear 전직 두려워한 이유를 묻는 구체적 인퍼라서 비교적 정답 고르기가 수월했고요. 10월 15일 24번 높은 UAI 지수 다룬 지문에선 not likely 높은 UAI 국가에 없을 법한 특징으로 구체적 인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 콜트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구체적 질문들은 지문 읽기 전에 질문을 먼저 읽으면 질문을 볼 때 어디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지 더 명확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23번에서 25번 인퍼 유형도 질문을 먼저 보고 지문을 읽는 이 순서를 꼭 지키시길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긴 지문을 살펴보면 지문이 이메일인 경우는 원래도 자주 나왔지만 지문의 순서가 답장 첫 메일 형태인 경우가 최근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11월 4일 시험 첫 번째 긴 지문 개 돌봄 서비스 가격 문의 이메일 10월 15일 두 번째 긴 지문 책 판매 플랫폼에 대한 항의 메일 8월 5일 네 번째 긴 지문 언론사에 대한 항의 메일 이런 형태의 지문은 답장이 지문 위쪽에 먼저 나오고 첫 메일이 지문 아래쪽에 나오지만 문제를 풀 때 아래쪽에 나오는 첫 메일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문의 맥락 파악이 훨씬 쉽고 시간 단축이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답장을 먼저 읽으면 맥락을 모르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생략된 내용이나 대명사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답장 읽고 첫 메일을 읽은 다음 다시 답장으로 돌아가서 읽다 보니 시간 낭비도 심하겠죠. 이런 걸 알고 있더라도 시험 볼 땐 정신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앞에서부터 읽을 수도 있는 게 문제인데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 저는 보통 시험 보기 직전 검수하는 시간에 긴 지문의 구성들을 살펴보는 편입니다. 긴 지문 쪽 위주로 훑어보면서 아 이메일이 나왔구나 이따가 첫 메일부터 읽어야겠다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웜업을 하면 좀 더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총 정리를 해보자면 독해청에 공통적으로 구치적 코렉트 문제에 다양한 형태의 낫 질문이 나오고 맞는 말 오답을 주의해라. 청의 파트 1, 2 쉬운 단어로 조합된 생소한 표현 유추하기가 중요하니까 풀었던 문제에서 표현들을 찾아 각 단어들을 조합해서 유추하는 훈련을 권장한다. 파트 3, 4, 5 코렉트 인퍼 분수 구분 문제는 지문의 분수와 선지의 수량 표현을 매치시켜라. 독해의 경우 단어의 정확한 쓰임새를 파악한 후 응용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인퍼에 요즘 들어 구체적인 인퍼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질문부터 읽어라. 긴 지문의 경우 답장 첫 메일 형태의 이메일 지문은 첫 메일부터 읽어라.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시험 보기 직전 압축적으로 다룬 내용들 외에도 이 기출문제 전 문항 상세해설 강의를 통해 이전 기출문제들의 지문과 선택지, 낚시 출제 패턴, 빈출 단어, 수거들을 확인하고 최신 탭스 출제 트렌드를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이번이 첫 탭스이신 분들은 탭스 독학 가이드 A to G 영상을 참고하셔서 탭스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부터 점수대별 공부법, 무료 자료들의 링크들까지 한 번에 받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점수대별 공부법을 따라 시간 낭비 없이 내 목표 점수에 꼭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하시길 바라고 이 점수대별 공부를 맞춤형 자료로 쉽고 편하게 학습하시려면 컨설탭스의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탭스에서는 실제 시험마다 매번 전 문항 정답 복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컨설탭스 카톡 채널을 친추해두시면 시험 종료 1-2시간 후에 정답이 복원된 직후에 알림톡을 받으실 수 있고 시험 당일 밤에 올라오는 시험 총평 영상 그 후에 전 문항 상세해설 강의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 시험으로 모두들 한 번에 목표 점수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